네, 수업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연산자에 대한 내용 다루고 있고요. 자료 타입 끝나서 이제 연산자 중에서 산술 연산자까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산술 연산자에서 두 가지만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거듭제곱, 목과 나머지. 이게 숫자 타입, 정수와 실수와 같은 모든 숫자 타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산술 연산자들이고요. 문자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산술 연산자가 있어요. 자, 이거 정리해 드릴게요. 문자열, STR이죠. 문자열 타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산술 연산자. 두 가지가 있어요. 지나가는 말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플러스 연산자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빼기 연산자를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더하기 연산자와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더하기 연산자는 concatenate, 다시 얘기해서 문자열 이어 붙이기 기능이고, 곱하기 연산자는 replicate, 문자열 복제하기입니다. 문자열을 곱한 숫자만큼 쌓하기. 그래서 더하기 같은 경우는 더하기 양쪽에 문자열이 있어야 돼요. 피연산자라고 얘기를 하죠. 연산자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거를 피연산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자열에서 더하기 연산의 피연산자는 둘 다 문자열이어야 됩니다. 둘 다 문자열이어야 되고요. 곱하기는 한쪽은 문자열, 다른 쪽은 정수예요.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인트 곱하기 문자열도 가능하고요. 문자열 곱하기 인트도 가능합니다. 이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써드릴까요? 더하기는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 이런 형식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 곱하기 인트라고 사용을 하거나 인트 곱하기 문자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조금 근데 실제로 밑에 보이는 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백tit, 으로 묶어버리셔도 돼요. 사용하시는 방법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볼까요? 프린트를 할게요. 프린트를 하는데 hello 그 다음에 더하기 파이썬 이렇게 할게요. 자, 이게 바로 더하기 연산자가 문자열에서 사용이 된 거죠.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하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겁니다. 실행해 볼까요? 어떻게 됐나요? 헬로우라고 하는 문자열하고요. 파이썬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그냥 붙여버렸어요. 이게 더하기. 자, 요거는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 자, 이번에는 프린트를 하는데 다음과 같이 프린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우 곱하기. 여기서는 무엇을 사용하셔야 되냐면 숫자를 사용하셔야 돼요. 정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보입니다. 헬로우가 몇 번 들어갔을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hello를 곱해진 숫자만큼 복사하겠다. 그래서 이어붙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문자열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더하기와 곱하기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빼기, 나누기, 목, 나머지 이런 계산은 없습니다. 없고요. 그 다음에 사실 불타입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산술 연산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파이썬은 가능합니다. 그것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까요? 불 타입의 값들을 산술 연산을 할 때는 true는 1, false는 0으로 자동 변환된 후 산술 연산이 수행됩니다. 그러니까 true는 1, false는 0. 맞다 1, 틀렸다 0인 거예요. 그러면 불리언 타입은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다. 간단하게만 보면 예를 들어서 프린트를 하시는데 true, 더하기 true. 원래는 맞다, 두 번 맞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계산한다? 덧셈을 계산하기 전에 왼쪽 1, 오른쪽도 1 더하기 그럼 얼마? 2가 되는 거예요. 2. 뭐 실행해 보시면 되겠죠. 실행해 보시면 2라고 출력을 합니다. 이게 true를 1이라고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빼기를 하면 1 빼기 1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0일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해보면 1 곱하기 1이니까 그 결과도 1이 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다 가능한 겁니다. 이거 간단한 응용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아마 R에서 뭐 통계를 좀 하셨을 테니까 그리고 머신러닝도 하셨을 테니까요. 분류라고 하는 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A, B 두 개로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암이다, 암이 아니다 라거나 혹은 스팸 메일이다, 스팸 메일이 아니다 라거나 그런 분류 문제에서 머신러닝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지 평가를 할 때 평가 지표로 사용하는 게 뭐죠? 어떤 뭐 예를 들면 KNN도 있을 거고 최근적 이웃이라고 하는 머신러닝 안 들어보셨어요? 아 그래요? 나중에 제가 파이썬에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분류라고 하는 문제는 그런 거죠. A냐 B냐 이렇게 예측을 하는 그런 문제가 분류 문제. 두 개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문제를 이진분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스팸 메일을 분류한다. 여러분들 이메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스팸 메일함으로 자동으로 들어가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스팸 메일이라고 판단한 것들은 스팸 메일함으로 자동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보지도 않게. 자, 그러면 실제로 스팸 메일함으로 들어간 이메일이 실제 스팸 메일일 수도 있고 스팸 메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 예측이 돼서 잘못 들어간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네이버의 스팸 메일 알고리즘이 더 좋은 거냐, 뭐 구글의 스팸 메일 알고리즘이 더 좋은 거냐, 이거를 평가할 때에는 어떻게 평가하면 될까요? 스팸 메일함에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서 몇 개가 진짜로 정확하게 맞췄느냐.
그게 뭐냐면 그게 정확도라고 하는 거죠. 정확도. 예를 들어서 스팸 메일함에 100개의 이메일이 있었는데 100개 중에 99개가 스팸 메일이었었고 하나는 내가 진짜로 봐야 되는 중요한 메일이었었다. 그러면 정확도는 얼마? 99 나누기 100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몇 퍼센트? 99%. 이게 정확도인 거죠. 정확도. 맞아요? 스팸 메일함에 100개의 이메일이 있었는데 실제로 스팸 메일은 90개밖에 없었고 10개를 내가 읽어야 되는 메일인데 못 읽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확도가 90%인 거죠. 누가 더 좋은 모델이에요? 99%인 모델이 더 좋은 거예요? 90%인 게 더 좋은 거예요? 99%가 더 좋은 거죠. 이거를 평가 지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가 지표. 분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평가 지표 중에 하나가 정확도, accuracy라고 부르는. 자, 그러면 저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분류를 했어요. 분류를 해서 분류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첫 번째는 스팸 메일이 맞았던 거예요. 두 번째도 스팸 메일이 맞았던 거예요. 세 번째도 스팸 메일이 맞고요. 네 번째는 잘못 맞췄어요. 스팸 메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팸 메일이라고 잘못 예측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개만 있다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스팸 메일함에 5개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스팸 메일함에 5개의 이메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4개는 진짜로 스팸 메일이고 그 다음에 1개는 스팸 메일이 아닌 거예요. 정확도 얼마? 4 나누기 5 곱하기 100. 그죠? 몇 퍼센트? 80%. 이게 정확도. 그죠? 이게 정확도죠.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얘네들을요, 다 더해버리시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선택하세요. 괄호 해보세요, 괄호.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쭉 선택이 된 상태에서 왼쪽 괄호 하나만 딱 넣어보세요. 양쪽으로 괄호 딱 넣어주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쉼표 대신에 쉼표를 전부 더하기로 바꾸세요. 쉼표를 전부 더하기로 바꾸세요. 나누기 5를 하세요. 계산 결과 얼마일까요? 계산 결과 0.8. 80%. 이게 정확도죠. 자, 무슨 얘기냐면 추루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1. 5개의 1과 0을 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전체 스팸 메일함에 몇 개가 있었죠? 5개가 있었죠. 5로 나눴어요. 자, 이거 무슨 개념이죠? 평균이죠, 평균. 5개의 숫자가 있는데 5개의 숫자를 다 더한 다음에 숫자들의 개수로 나눈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평균이란 말이에요, 평균. 평균이라는 건 들어보셨죠? true와 false들의 평균을 계산하면 그게 정확해요. 그래서 그 파이썬에서 true를 1로 생각을 하고 false를 0으로 계산해 주면은요, 이렇게 정확도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 파이썬에 평균 계산해 주는 함수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면 그다음에 리스트로만 배열로만 딱 true false를 딱 모아놓고 그거 딱 넘겨가지고 그 평균 계산해라. 그러면 그게 정확도가 딱 나옵니다. 아마 요거는 저희가 데이터 분석할 때 요거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일어난 계산은 이거를 계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1 나누기 5를 계산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true를 1 취급을 한 거고요. false를 0 취급을 한 거고 나누기 5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섞여 있을 때 일반적으로 연산의 순서는 더하기 빼기보다는 곱하기 나누기가 연산 순서가 더 높죠. 그런데 더하기들을 괄호로 묶어버리면 괄호 안에 있는 거를 먼저 계산하게 되죠. 우선순위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괄호 안에 있는 거를 먼저 계산하고 그 값을 5로 나누겠다. 네,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산자. 자, 산술 연산자까지 정리를 했고요. 저희는 이번에는 비교 연산자. 그리고 논리 연산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한다는 거는 왼쪽하고 오른쪽을 비교를 한다는 얘기예요. 비교를 한다는 얘기는 큰지, 작은지, 같은지, 다른지. 그게 비교예요. 비교. 그래서 비교 연산자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들이 있냐면 같은가요? 다른가요? 큰가요? 크거나 같은가요? 작은가요? 작거나 같은가요? 이런 연산자들이 있고요. 사실은 이거 말고도 더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 정도만 아시면.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지 다른지 비교할 때는 등호 2개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될 거는 이거를 구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 등호를 하나만 쓰는 거.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할당 연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 안에다가 할당하겠다, 저장하겠다라고 해서 얘는 할당 연산자. 혹은 대입 연산자. 보통 많은 책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왼쪽 A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값이 1이라고 하는 값과 같은가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같으면 true가 되는 거고요. 왼쪽과 오른쪽의 값이 같으면 true가 되는 거고 왼쪽과 오른쪽의 값이 다르면 그때는 false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등호를 하나 쓰느냐 등호를 2개 쓰느냐 이것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2개가 서로 다른 연산자예요. 그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다르다 왼쪽하고 오른쪽이 다르다라고 할 때 이렇게 짝대기 싹 그어버리잖아요. 근데 키보드에 저런 문자가 없으니까 이 짝대기 대신에 느낌표를 쓰는 거예요. 느낌표. 그러면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다. 그 다음에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비교 연산자와 같이 함께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면 논리 연산자가 보통 많이 사용이 됩니다. 논리 연산자에는 3가지. and, or, not. 이렇게 3개의 연산자가 있습니다. and는 왼쪽하고 오른쪽의 값이 둘 다 true인 경우에만 true. A도 만족하고 B도 만족하면 그 결과는 true. 근데 A는 왼쪽에 있는 거는 true, 참인데 오른쪽은 false. 혹은 왼쪽은 거짓인데 오른쪽은 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false.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둘 다 false. 이 경우에도 false. 이게 and 연산자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and 연산자도 그 항이 2개가 P 연산자가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 A도 만족하고 B도 만족합니다.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A와 B라고 하는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나요? 둘 다 만족하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5원은 어떻게 될까요? 5원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왼쪽이나 오른쪽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true, 둘 다 false이면 그때서야 false.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경우 중에서 여기가 전부 true가 되는 거고요. 왼쪽과 오른쪽이 전부 다 false인 경우에만 false가 되는 게 5어 연산자. 5어 연산자고, not은 항을 P 연산자를 하나만 갖습니다. not은 P 연산자를 하나만 갖고요. 네. 조건을 바꿔주는 거예요. true면 false로 바꿔주고 false면 true로 바꿔주는 게 그게 not이에요. not. 그러니까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 자, 예제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죠. x라고 하는 변수에 100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100하고 같은가요? 그다음에 x는 100하고 다른가요? 그다음에 프린트 x는 뭐 0보다 큰가요? 그다음에 x는 0보다 작은가요? 요거 4개만 한번 해볼까요? 등호가 있는 거는 빼고.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뭐 해보는 건 어렵지 않겠죠. 실행해 보시면 출력문이 4개가 나와야 될 겁니다. 출력문이 4개가 나올 거고요. x라고 하는 변수에는 100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은 이런 뜻이죠. 컴퓨터 메모리를 확보를 해서 그 메모리에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 메모리를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붙이겠다? x라고 이름을 붙이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은 뭘까요? x에 저장된 값이 이거죠. 저장된 값은 무엇과 같은가요? 100이라고 하는 값과 같은가요? 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그 결과는 true. 밑에는 뭐예요? x에 저장된 값이 100과 100이라고 하는 숫자와 다른가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달라요?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얘기죠. 틀렸다. 그 다음에 x에 저장된 값이 0보다 큰가요? 맞습니다. 라는 얘기고, x에 저장된 값이 0보다 작은가요? 틀립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비교 연산자는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를 해서 그 결과가 true인지 false인지를 되돌려주는 게 그게 비교 연산자입니다. 비교 연산자.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비교 연산자였었고요. 논리 연산자에 대한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프린트를 하는데 이렇게 프린트를 할게요. and 이렇게. 이거는 두 개의 조건을 비교하겠다는 얘기죠. 왼쪽 조건과 그리고 오른쪽 조건이 둘 다 동시에 만족하나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계산이 됐으면 결과를 프린트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아직 괄호 안쪽을 채우지는 못했어요. 자, 여기는 뭐라고 할 거냐면 x가 50보다 큰가요? 그리고 x는 150보다 작은가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x는 값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죠? x라고 하는 변수는 아까 우리 얼마 저장했었죠? 100 저장했었죠. 그죠? 마우스를 여기 이렇게 올려보시면 x라고 하는 변수에는 100이라고 하는 int 타입의 값이 저장되어 있죠. 자, 실행해 보시기 전에 우리가 결과를 예측을 해볼까요?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x에는 100이 저장되어 있는데 100은 50보다 큰가요? 커요? true. 그죠? x에는 100이 저장되어 있는데 150보다 작은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도 true.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고 있나요?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니까 전체 결과는 true라고 프린트를 하게 될 겁니다. 볼까요? 실행. true라고 실행을 했죠.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or B. 자,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나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나요? 라고 물어볼 거고요.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 X가 뭐라고 할까요? 보다 큰가요? 하고 물어볼게요. 아니면 X가 0보다 작은가요? 하고 물어볼게요.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여기 0이 있고 여기 100이 있으면 100보다 큰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나요? 또는 0보다 작은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나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는 뭘 가지고 있죠? 100이죠. 얘는 100은 100보다 큰 숫자가 아니잖아요. 같은 숫자, 그러니까 이거 false. 그 다음에 100은 0보다 작은 숫자도 아니죠. 그럼 이것도 false. 왼쪽도 만족하지 못하고 오른쪽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또는 이라고 해봐야 이거는 뭐가 될까요? false가 되겠죠. 네.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 두 번째 출력하는 내용은 false가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런 and와 or와 같은 이런 연산자들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이번 시간에?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조건문, if라고 하는 조건문을 만드실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A라고 하는 일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다른 일을 해라.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코드들을 작성하실 수가 있으신데 그런 코드를 작성하실 때 조건문이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을 하고요. 조건문이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할 때 보통 이렇게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가 함께 많이 사용이 됩니다. not은요. not 하나만 더 해볼까요? print not x. 보통 근데 이렇게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제일 마지막은 true라고 나왔어요. true. 생각을 해보면 여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여기를. 그죠? 100이 x가 100보다 큰가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죠? false죠. 크지 않으니까 그거에 not false. false가 아니면 뭐밖에 없어요. false가 아닌 거는 true잖아요. true가 아닌 거는 false인 거고 false가 아닌 거는 true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not이라고 하는 연산자는 false를 true로, true를 false로 바꿔주는 게 not이라고 하는 연산자인 겁니다. 사실 이렇게 어렵게 쓰실 필요 없고요. 이거는 사실은 이런 얘기죠. x가 100보다 같거나 작은가요? 크다의 반대가 뭐예요? 크다의 반대는 작다 또는 같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은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은 이거랑 똑같아요. 50보다 큰가요? 100보다 작은가요? 150. 이렇게 and를 쓰는 거는 x가 50보다 크고 그리고 x가 150보다 작은가요? 라고 한 줄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는 이렇게 and 연산자를 쓰는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쓰실 수가 있으시고 not을 쓰는 거는 크다의 반대는 작거나 같다. 그럼 작다의 반대는 뭘까요? 작다의 반대는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같다에 not 반대를 붙이면 다르다가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같은가요? 그거의 반대는 다른가요? 이게 되는 거죠. not에다가 다르다에다가 not을 붙이면 그거는 뭐가 될까요? 같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혹시 설명이 어려운가요? 네. 자, 그럼 연산자도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하나가 할당 연산자까지 하고 넘어가죠. 네. 자꾸 제가 이래요.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당 연산자, 말로만 썼던 건데 할당 연산자 그리고 복합 할당 연산자. 사실 할당 연산자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오른쪽에 있는 변수를 왼쪽에다 저장하겠다. 이게 할당 연산자. 이게 할당 연산자. 왼쪽의 값을 오른쪽의 변수에 저장하겠다라는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사용해 왔었던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x에 2를 저장해 주세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x에 a 더하기 b의 결과를 저장해 주세요. 이걸 항상 오른쪽을 먼저 계산을 끝내놔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모든 계산을 끝낸 다음에 그 결과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죄송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바뀌었군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의 변수에다가 저장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거짓말하면 지적해 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그죠?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저장하는 거. 이게 할당 연산자입니다. 할당 연산자. 그래서 할당 연산자는요, 모든 연산자들 중에서 연산 순위가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계산이 다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오른쪽에 계산이 다 끝나야지만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값을 하나를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연산자의 우선순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순위가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아요. 자, 그러면 복합 할당 연산자란 뭐냐? 이거는 이렇게 쓸게요. 복합 할당 연산자는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산술 연산자와 그다음에 할당 연산자가 합쳐서 만들어진 연산자고요.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있어요. 산술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잖아요. 더하기는, 빼기는, 곱하기는, 나누기는 등등등 더 있어요. 아까 거듭 제곱도 있었죠. 그 다음에 몫을 계산하는 것도 있었죠. 나머지 계산하는 것도 있었죠. 네,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연산자 뒤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몫을 계산해서 저장하겠다. 나머지를 계산해서 저장하겠다. 등등등 다 가능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산술 연산자 뒤에다가 등호를 할당 연산자를 붙여버리면 되는 겁니다. 산술 연산자의 개수만큼 복합 할당 연산자도 있어요. 자, 얘네들만 코드로 설명드리면 되겠죠. 자, 이게 무슨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다음과 같은 연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다시 한번 저희 1이라고 할게요. 1. 그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갑자기 제가 실수를 한 게 아닌가라는 네. 아니죠. 여러 개의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요 가끔씩 A라고 하는 언어에만 있는 연산자가 있고 둘 다 있는 연산자가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결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은 무슨 뜻이냐면 값 오른쪽에 있는 값 2를 그러니까 정수죠. 정수라고 할까요? 정수값 정수값 2를 어디에? 변수 x에 저장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저장하겠다, 할당하겠다. 같은 비슷한 의미고요. 밑에 있는 문장은 뭐냐면 이 문장은요. x에 저장된 값에다가 무엇을 하겠다? 더하기 2를 하겠다. 그러니까 1 더하기 2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하겠다? 그 결과를 등호의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 저장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메모리가 있어요. 이 메모리의 이름은 x예요. 거기에 숫자 1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밑에 있는 문장은 우선 첫 번째 계산은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x 더하기 1을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값 더하기 2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결과는 얼마? 결과는 2죠. 그 결과를 연산 결과를 어디에? x에 변수 x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을 다시 어디에?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 지워버리고 기존에 있는 거 이렇게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그 결과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한다가 할당이잖아요. 저장한다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석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무슨 연산이 이루어진 거냐면 x 더하기 1이 계산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그 결과를 x 더하기 1의 결과를 변수 x에 저장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할당하겠다. 그 두 개가 동시에 그 두 개를 한꺼번에 해주는 연산자가 이거예요. x에 저장된 값에다가 더하기 2를 하고 그 결과를 다시 변수 x에다 저장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문장은 사실은 이렇게 써도 되는 문장이에요. 이렇게 써도 되는 문장이에요. 이게 딱 그거죠. x에 저장된 값에다가 더하기 2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x라고 하는 변수에다 저장을 하겠다. 두 개의 문장은 같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합 할당 연산자라고 하는 게 기억이 안 나시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수학에서 얘기하는 같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같다는 비교를 하는 거니까 이거죠. 당연히 x와 x 플러스 2를 비교하면 서로 같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false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등호가 몇 개밖에 없었냐면 등호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x에다가 무엇을 저장하겠다라고 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산을 다 끝낸 다음에 그 결과값을 여기 있는 x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더하기는 하고 빼기는 곱하기는 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변수값에다가 어떤 값을 빼고 그 결과를 같은 변수에다가 저장하겠다. 변수값에다가 어떤 값을 곱하고 그 결과를 그 변수에다 저장하겠다. 그런 의미들이 바로 이런 복합
할당 연산자의 의미인 거예요. 요거 하나만 예로 들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해서 그 사용 방법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연산자에 대한 내용까지. 파이썬에서 변수란 무엇인가? 변수란 값을 저장하는 메모리다. 메모리 공간이다. 그리고 값에는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게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값들을 연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오늘 한 내용이에요. 숫자 타입, 문자열 타입, 논리 타입,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할당 연산자, 복합 할당 연산자. 질문 없으시면 조금 일찍 쉬겠습니다. 네, 딱 주제가 바뀌니까요. 35분에 시작할까요? 네,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